네, 모두가 알아야 할 대학교 디지털 교육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학교나 회사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코디네이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지털 교육 정말 지금 요즘에 챗 GPT의 놀라운 성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포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사실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교육, 이제 디지털 교육 하세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교육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SNS 아니면 협업 이런 것을 위해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다른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많은 회사나 학교에서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5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교육 의뢰가 온 회사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교육 의뢰가 왔습니다. 와서 가서 보면은 디지털 리터러시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스프레드시트를 또 교육을 해봤자 뭐 한두 시간 단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머릿속에 이렇게 남지 않고 뭐 그렇다고 실습을 하더라도 체계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시간이 너무 짧죠. 뭐 보통 길어봤자 뭐 짧으면 3시간, 길으면 한 6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 6시간도 교육을 해보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강의처럼 뭐 15주에 2시간씩, 3시간씩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물론 뭐 전문가도 있지만은 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는 지메일 잘 써, 뭐 드라이브 나는 좀 써봤어, 아니면 나는 엑셀 교육을 많이 해봤어, 이런 분들이 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자, 기능 위주로, 야, 여기에서 요거 열어보세요, 뭐 요거 링크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또 활용하기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장표의 이제 메인 핵심 내용인데요. 타 과목과의 연계가 부족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능 위주로만 하고, ESG 교육은 ESG 교육으로 하면은 그 중간에 만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각각의 내용만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ESG 공부할 때는 ESG를 잘 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공부할 때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잘 했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ESG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두 과목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기본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과목과 디지털 도구, 여기서는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디지털 도구는 무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요. 거기 이제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목과 도구를 연결을 해서 도구는 또 도구대로 공부를 하고 과목은 과목대로 공부를 하면서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교육을 쌍방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뭐 ESG 과목에 뭐 자료 분석 뭐 이런 거 하기는 좀 어렵겠죠. 반대로 ESG에서 뭐 설문조사를 하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설문지를 이용한다, 이런 거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SG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하고
이제 한 학기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과거 같았으면은 ESG는 ESG 형태로 쭉 진행을 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대로만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로 과목과 과정을 좀 연계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더 응용력도 좋아질 것 같고, 또 이런 그 과목을 좀 더 특화해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15차 주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사용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사용법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과목과 연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찻씨가 만약에 맞으면 괜찮지만은 찻씨가 맞지 않는다면은 이 찻씨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 또 콘텐츠로 만들어서 ESG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 즉 학교에 이제 LMS나 아니면은 뭐 영상 뭐 레파지토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보다가 마치 이제 이런 내용이 필요하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문서를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런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발전 방향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디지털 교육, 기존의 교육 체계나 방법으로 해서 연속성상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별도의 그런 생각, 별도의 환경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도구, 서비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무료 서비스도 많이 있고, 비용을 조금만 내면은 뭐 영상부터 해서 디자인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업에 꼭 같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육용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예전에는 이제 업무 실습을 할 때 뭐 교육용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 업무용이고, 오히려 이것은 회사에서 교육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은 바로 회사에서 디플로이를 하고 회사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또 실무적으로 접근하려면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학과 과목 디지털하고 좀 연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목을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방식의 과목보다는 좀 이것을 쪼개서 디지털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한번 연결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챗 GPT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너무 우리가 챗 GPT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공포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챗 GPT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발견될 수 있고요. 이제 인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야겠죠. 예전처럼 우리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을 모두 이제 증기의 힘, 또 전기의 힘, 컴퓨터의 힘으로 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좀 더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도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대학교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학교 학생들한테 좀 더 재미있고 또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겨울방학 내내 하다가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edu@cloudcode.com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